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자, 매주 수요일 정치 뉴스를 유쾌하게 배달합니다. 정치 배민 배종찬 인사이드 K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좀 여름 휴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휴가는 안 가시면 오늘 휴가 복장이시네요? 네, 휴가. 복장만큼은 휴가입니다. 네. 바나나에 아주 네. 꽃무늬 오시고. 배종찬님은 안 가시면 휴가? 아니 지금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네. 바나나를 입고 온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바나나 보면 바나나? 나는 좀 바나나? 이겁니까? 네, 휴가 안 가십니까? 이게 휴가죠. 우리 뉴스 토마토가 휴가죠. 예,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땀을 흘리시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휴가, 수요일부터 지금 여름 휴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주식시장이 폭락했고요. 야, 휴가길에 나섰는데 정책실장은 복귀를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이제 대통령이 뭐 휴가 가고 안 가고 하고 뭐 또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의 휴가를 떠나서 이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평가겠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잘하고 있고 지지율이 50%면 휴가 안 가도 휴가 가라 그래요. 아이고 너무 대통령 지금 너무 경무다. 예. 경로가 아니라 경무다. 네. 제발 휴가 가라 그런다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네. 근데 이제 뭐 휴가를 가지고 뭐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지지율이 낮고 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휴가에 대해서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면, 휴가는 대통령의 휴가, 저도 미국에서 대통령을 공부했으니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일신상의 휴식, 굉장히 몸이 안 좋은 대통령도 있어요. 한국도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미국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제 유럽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일신상의 휴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구상의 휴가가 있어요. 구상하게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위기의 반전, 위기 국면에서 뭔가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통영에 가서 또 이제 통영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또 대표적인 휴가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잠깐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입고 있는 옷이 해군 옷이죠, 그죠? 네. 그래서 해군 옷인데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해군도 그렇지만 해병이 문제되죠.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이제 대통령들이 주로 이제 조금 리프레시 한다 그럴까요? 뭔가 시장에 가면은 주로 이제 시장에 있는 주로 분들이 누구십니까? 이제 연령대가 좀 있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통영이면은 또 이제 성향은 좀 보수적이겠죠. 그러면은 아이고 윤통 왔나, 윤 대통령 왔나, 막 멸치 무비라, 막 충무김밥 무비라 모르겠죠, 그죠? 먹어라. 아니 그게 이제 그 사투리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번 전략적으로 만약에 휴가를 한다 했으면 이번에 비 피해가 참 심각했지 않습니까? 약간 좀 폭우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지역을 가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좀 전략적으로 필요했지 않았을까? 대통령 얘기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통영시장입니다. 통영에 정말 아귀채, 그리고 오징어회, 정말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두 분은 휴가 안 가십니까? 저는 정말 제가 그 가게를 가보니까 상인분들이 저를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두 분만 싫어해. 박지훈, 저 좋아합니다. 싫어하고. 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까? 네. 그래서 이 9점 줬잖아요. 우리 그랬나? 저기 김민재 선수의 외삼촌, 바이에른뮌의 맞아요. 외삼촌 선수 운영하는 가게 가가지고 내가 좋은 거 많이 먹이라. 이렇게 조언도 해줄 정도로 아주 볼을 차려면은 딱 끝까지 보고 딱 차야 되거든. 그러니까 축구도 전문가 아닙니까? 축구 잘하시는 그래서 우리 많은 거 먹이라. 저도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드시는데요. 이건 또 보도가 됐는데 우리 여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인이 김건희 여사요. 비공개로 우리 부산 깡통시장에 부산에 가셨더라고요. 이틀가량 또 방문을 해서 상인분들 셀카도 찍고 지나가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통 아닙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징어회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초장 찍어가지고 한 단 딱 하면은 기가 막힌다. 술 얘기하셨는데 한번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면 통영시장이에요. 통영은 가만 생각해 보면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거든요. 바로 그렇죠.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메시지 아닙니까 다? 순소리마저도 그렇죠. 해석이 돼요. 예. 그러면 정점식 의원은 동행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또 인사 논란 끝에 물러난 정점식 의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저 있네요, 정점식 의장이.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상당히 늦게 이제 검사가 됐잖아요. 예. 이미 고시에 합격한 정점식 검사는 위에 상사야 가 있어요. 높죠. 그래서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얼마나 또 환대를 했겠어요. 그래서 네. 좋아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는 많은데 자기보다 더 직장 상사인 이 정 검사가 정말 환대를 해주면서 사실 사석에서는 석열이 형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잊지 못해서 지난번에 부인상을 당해서도 그렇게 정성을 다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좋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뭐 좋고 건전한 거야 뭐 나쁘게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네. 문제는 지금 이른바 윤안 갈등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정점식 의원과 동행을 했다. 그러면 또 정점식에게 힘 실어주기 네. 이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또 억측과 의심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아니 휴가까지 가서 민심 소통을 하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이 휴가를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노출이 됐다라는 것은.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등장하면서 이거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한동훈 대표 견제 뭐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불필요한 해석거리를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아니 그러면 잘 통영시장이 아니라 같은 인근에 창원시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산시장에 가서 마산 지역구 아닙니까? 그렇죠. 고향이요. 여기 마산 아이가 이러면서 마산 그러면은 예. 마산에서 무슨 억척을 벌일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박완수 잠깐 가만 들어볼까요? 네. 들어볼까요? 가만 보니까 좀 아귀를 닮았네. 아기 닮았다고요? 아귀 채를 갖다가 그냥 뜯어가지고 딱 그 볶아가지고 딱 먹으면 맛있다고. 우리 저기는 아구라고 하긴 하는데 아구 그냥 딱 경상동에서. 뜯어가지고 네. 이게 딱 볶아서 네. 수분이 나와가지고. 아비교환이네. 아비교환. 아 맛있네. 이거 한잔 해야지 다 우리. 아비교환. 떠나자고. 네. 정말 지금 대통령이 옷도 그래요. 옷도 굳이 그 해군 옷을 그러니까 필요가 있었나? 차라리 그러면은 저는 그냥 평범한 남방이나 네. 네이비 색깔이 좋으면 그렇죠. 네이비 색깔만 하면 되는데 해군 옷을 입어서 해군 우리 알다시피 해병대는 해군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좀 그래서 자꾸 뭔가 해석거리를 만들 그러니까요. 것을 굳이 보일 이유는 없는 것이고 네. 게다가 지금 휴가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거푸도 거부권이 행사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문제입니다. 차라리 휴가를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에 있었다면 그냥 이럴 때에서는 좀 로키로 하면서 이제 요새 그렇게 상황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냥 안 보이게 가가 그렇죠. 책 보고 그냥 그렇죠. 오히려 저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뭐냐면 폭우 있는 지역에 가서 정말 이럴 때 저는 뭐 대통령이 좀 지원할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조용히 만나서 마을 이장님한테 네. 좀 제가 지원해드렸으면 정말 대통령이 애쓴다. 그리고 휴가철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두 권의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먹방도 좋지만 먹는 것보다도 이럴 때 책을 좀 봐라. 저는 에드워드 버네이즈의 프로파간다. 또 월터 리퍼먼의 퍼블릭 오피니언. 코끼리는 일찍 보지만 그건 아니 그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건 보라. 제발 좀 자꾸 코끼리가 연상되네요. 조지 레이코프. 자꾸 오징어, 보리새우, 아기치, 코끼리가 연상되네요. 조지 레이코프는 그 어디 그 조십니까? 창녕 조십니까? 뭐 풍양 조십니까? 풍양 조시겠죠. 조광조라서 신겠죠 또. 아니 근데 조씨를 별로 안 좋아해. 조시. 네 알겠습니다. 좀 그만하시죠. 네. 아니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책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프로파간다. 적어도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소통과 설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홍보 기법이 에드워드 버네이즈의 프로파간다. 또 민심을 읽는 데 있어서 이게 명저입니다. 정말 금쪽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월터 리퍼먼의 퍼블릭 오피니언. 저는 이 책을 이 두 권을 틈틈이 읽습니다. 매번 그냥 이렇게 봐도 그게 금쪽 같은 내용들이 많고 맞습니다. 제가 하는 분석의 상당 부분은 이 두 권의 책으로부터 나오는 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려면 지지율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봐야 된다. 어쨌든 그 에드워드 그 마요네즈가 쓴 책을 제가 그 확실히 읽고
그리고 우리 내수 경제 살리기 위해서 상인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제가 사로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휴가 할 때마다 지금 3번째 여름 휴가인데요.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첫 휴가 때는 아마 기억나지만 관저공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측 업체가 좀 된 거 아니냐 의혹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저공사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이제 요즘에는 이야기 잘 안 나옵니다만 그래서 휴가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보탬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오히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네. 클린턴 대통령은 어느 정도로 민심을 살피냐면 휴가지도 설문조사합니다. 휴가지가 내가 어디로 갈까요? 국민들한테. 그걸 백악관에서 살짝 조사를 해요. 네. 올해는 클린턴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첫 휴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연극 관람을 해요. 근데 이 연극 관람을 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단은 하나는 이제 공사인데 이 관저공사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와 아는 업체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대통령실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큰 액수가 아니다 어쩐다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나라 장터에서 공공 입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을 아무런 문제가 생길 게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장터의 공공 입찰을 통해서 수주를 합니다. 그러면 명명백해집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미국의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 나왔었는데 안 만났죠. 그때.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외국에 가 있더라 하더라도 들어와서 만나야 될 정도의 사람이에요. 낸시 펠로시는 그러니까요. 미국의 정치의 정말 그냥 레전드입니다. 그냥 No. Nancy Pelosi is no. 낸시 펠로시는 아닙니다. I hate Pelosi. 나는 낸시를 싫어합니다. 네, 싫어해요. I hate Nancy Pelosi. 아니 재미가 없습니다. No. 통역이 다 돼요. 국민 여러분 부자 되세요. Thank you. 아니 무슨 옛날에 그 부자 되세요. 아니 근데 제가 잠깐 짧게만 말씀. 뉴스 토마토. 낸시 뉴스 토마토. 낸시 펠로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미국 민주당에서 이제 하원 의장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하원 상원인데 상원의 의장은 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 부통령 다음이 하원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낸시 펠로시 우리 왜 그때 지정 생존자 알잖아요. 미국에서 앞에 권력 서열 윗단에 있는 사람들 다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낸시 펠로시가 바로 대통령 이 승계 서열 1, 2, 3예요. 세 번째예요. 내 소리 아이가 이거 있는데 이 낸시 펠로시는 정말 레전드인 것이 지역구가 샌프란시스코예요. 근데 지금 낸시 펠로시가 이번에도 뭐냐면 바이든한테 니 내려와라 이렇게 해서 바이든이 내려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만나야 되는데 이걸 만날까 말까를 저울질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기억난다는 게 휴가 중이다가 안 만나고 하다가 막 혼선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낸시 펠로시는 정말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연극 봤잖아요. 대학로 연극 본 거. 저는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건지. 그래서 일종의 그래서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꾸만 그래서 나오는 의심이 뭐냐면 누군가 자꾸만 뭔가 이게 무슨 무엇을 쳐보니까 뭔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뭘 해보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된다. 이게 만날 운이 아니다. 이런 자꾸만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제 분석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낸시 펠로시는 마이클 조단 같은 사람이에요. 만났어야 된다. 정치판에서. 그래서 만났어야 되는 사람. 두 번째 휴가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당시 최은순 그 장모죠 구속됐고요. 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있었고 잼버리 대회가 좀 부실하게 됐는데 그때도 휴가를 또 그렇죠. 갔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양평고속도로 해서 심지어 이따가 이제 또 누굽니까 우리 이 제주도의 제주지사의 원희룡 당시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억이 나는데 나올 건데. 근데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잼버리 휴가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갔어요. 갔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날도 너무 더워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왜 이거를 철저하게 대비를 못했느냐. 왜? 진짜 잼버리는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왜? 그 행사를
정말 저는 프로페셔널한 업체에만 맡겨서도 이런 일이 없었을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제대로 하는 제일기획이나 아니면은 이노션이나 이런 업체들한테만 맡겨서도 그냥 뭐 몇십억 이렇게 위탁해서 줘버리면 이 행사를 멋들어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똥칠갑을 난 걸 누가 치웠습니까? 뉴진스가 치웠잖아요. 다 했죠. 우리 혜인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혜린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요 이걸 스윗보이 하면서 하이보이 하면서 하우스윗 하면서 넘길 일이 아니다. 네. 아니 무슨 상암 경기장에서 마무리를 할 일은 아니. 들어볼까요? 원희룡. 저기 예. 전 그래도 유튜브 방송에서 똥칠갑이라든지 오물풍선이 날라오는 이 안보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에서 똥 얘기하고 저기 아기를 닮은 사람이 더러운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멘트는 사회자가 나서서 제가 좀 맞겠습니다. 변스러운 얘기는 모두 백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지화해야 된다. 깨끗하게 정화시켜주세요. 비대를 뿌려야지요. 이 풋과일스러운 패널들 언제까지 쓸 겁니까? 그냥 이천수 선수 만나시죠. 경험이 중요해요. 그 멘트 이재명 후보가 시켰습니까? 알겠습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 나중에 밝혀진 일이긴 한데 탄핵과 특검 막아야 됩니다. 그거 항상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밝혔지만 고소하세요. 그러면 휴가 동안에 최상병 사건 관련 통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신분일 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계속 살아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걸로 이제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가 상황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잼버리 때문에도 정말 잼이 된 상태였고 그러니까요. 그때 엄청난 비가 와서 또 이른바 최상병 사건이 벌어진 그 무렵이기도 하고 정말 지난번에 휴가는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랬을 때 차라리 저는 이번 휴가 말고요. 지난번 휴가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소했더라면 안 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잼버리를 내가 챙기겠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수도 이런 거 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인 행사할 때 이제는 안 할 거 일하는 척 하지 말고 제발 맡기라. 제일기획이나 이노션한테 맡기십시오. 맡기고요. 그러면은 공공입찰해가지고 맡기면 끝내주게 합니다. 돈만 주면 돼요. 끝내주게 합니다. 배종사님 오늘 강하게 좀 말씀하시네요. 끝내주게 하고 거기는 바닥 정리 다 하고요. 정말 잼버리 행사를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멋들어지게 해서 그거는 프로페셔널하게 맡기십시오. 프로페셔널하게 맡기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역대 대통령 또 휴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휴가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름휴가 역대 대통령들도 사실 여름휴가 거의 가긴 갔습니다. 말씀대로 세 가지 의미 부여했는데 저는 항상 보면 어떤 반전, 구상 이거예요. 이런 것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YS 같은 경우에는 기억납니다. YS 때는 처음에는 지지율이 정말 난리가 났죠. 90%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역대 가장 많이 치솟았던 사람이 YS예요. 오죽했으면 YS가 제 고향 아닙니까? 확실히 정식 시키뿌리기입니다. 뭐 이랬잖아요. 그죠? 비슷하신 YS가 구하나 사이 걸렸습니까? 아니 YS가 고향이 통영이에요. 언제 거제인데 통영중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경남중학교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대호의 이제 선배가 되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이때 YS가 뭐냐 어려울 때 딱 휴가를 가면서 무상아 들어온다. 자꾸 성대모사 그때 이제 이원정 뭐 김무성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쫙 해서 자 이거 우리가 이 반전시켜야 된다. 그게 바로 금융실명제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 뭐 전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정방석까지 하나의 척결. 하나 안 하나 뭐 하나 딱 하나에 척결해 버리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했고 MB도 그랬단 말이에요. MB는 뭐 했습니까? MB도 그때가 2010년이 상당히 어려울 때였어요. 왜냐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임기 중반에 뭐 또 이제 이 수도 이전 문제 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당 내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그때 2010년 8월 달에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싹 교체를 해버려요. 총리비로 돼서. 맞아요. 9명이나 정광석과 같이. 그래서 MB가 그거 하나 잘했어요. 사람들 교체할 때는 싹 갈아치워. 총리하고 막 쫙 그 9명 교체했다. 9명 싹 물갈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내가 아마 한 방에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네, 휴가의 달인입니다. 네, 휴가 좋아하시죠? 네, 휴가 가서 네. 뭐 별거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네. 내는 항상 이거 있잖아 이거. 그게 뭔데요?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 해가지고 조코비치. 또 그냥 해가지고 이것도 했어 이거. 그거 뭐죠? 낚시. 바다 낚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지율은 못 낚았잖아요. 하나님, 용돈이 부족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낚는 물고기를 낚았어요. 지지율은 못 낚았어. 지지율이 안 낚여서. 지지율이 낚이질 않아. 왜냐? 이 사람이 나를 엄청 깔궜어요. 그분이 무서웠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휴가 기간에 한번 뉴스에 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기 있잖아요. 저도의 추억. 청해대 아버지와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나뭇가지로 그림 그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적었나? 저도의 추억. 저도의 추억. 근데 그게 나중에 이상하게 합성이 되고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왜요? 이상하게 무슨 낙서로 합성이 돼가지고. 그래,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저는 책도 읽고 뭐 그랬습니다. 맞아요. 또 비서실장 교체도 하셨어요? 박근혜 그렇습니다. 네네. 많은 테니스를 쳐야 돼. 테니스를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쳐버려야 돼. 조코비치라니까요. 조코비치. 조코파이는 뭐야? 조코파이? 정말. 잘 안 들려. 네네. 내 나이 돼봐요. MBTI 하세요. MBTI. 네. MB. 자, 역대 대통령 오늘 정기 휴가, 여름 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때 박근혜 대통령도 맞습니다. 2013년에 여러분들 그걸 아셔요. 2013년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첫 해예요. 맞습니다. 이때도 조금 흔들렸어 초반에. 초반에 좀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이때 휴가를 갔다 오자마자 비서실장을 교체해요. 김기춘이죠. 그때? 기춘대감이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더 우클릭을 해버리고 약간 중도에서 더 오른쪽 갔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와서 불거졌던 문제가 이제 십상시 문제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쫙 이제 깊숙한 수렁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읽어야 됐을 책이 에드워드 버네이저의 프로파간다와 월터 리퍼먼의 퍼블릭 오피니언이었다. 그거만 두 개만 보면 됩니까? 좀 두 개만 써먹자고요. 재밌어서.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이 휴가지가 저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를 가니까 사진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나서 저도는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갈래요. 저도 이러니까 저런 개그가 바로 적폐 아닙니까? 적폐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저도 뭐 휴가를 가고 싶었으나 잘 안 가셨죠. 문제 대통령도 갔는데 지금 북한이 도발하고 막 그래가지고 복이 없었어요. 돌아오셨죠. 그래서 뭐 가서는 책도 읽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였죠. 책을 많이 읽었어요. 뭐 바나나 뭐였죠? 그 책이 아니 근데 대통령 저기 저자도 못 외웁니까? 평산 책방에 바닐라 라떼가 왜 이렇게 비싸요? 어쨌든 뭐 그러면 땅 파서 장사합니까? 라떼를 뭐 땅에서 모래알로 삽니까? 옷은 바나나 많길래 어쨌든 싸질 줄 알아요. 제가 요즘 눈 수술해가지고 보기 좋습니다. 나중에 또 올게요. 잘 가십시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청남대 개방이 됐고 청남대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예약을 하면 갈 수 있는 예약이 되게 어렵겠죠.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도 이제 2019년부터는 개방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에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도 좀 등장하시나요?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 안 되나요? 없습니다. 아직 안 돼요? 안 돼요. 성대모사 안 돼요? 안 되는 걸 자꾸 시키는 것도. 자, 오늘부터 따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님도 한 말씀 휴가 전당대회에서 가지 못하셔서 전당대회여가지고 저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밝혔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가장 많이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국민의 삶이 어렵고 지금 주식시장도 뭐 거의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폭락했다가 올라갔다가 경제 산업이 참 걱정되기 때문에 제발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왜 안 만나주죠?
전당대 하시잖아요. 예, 아유 웃습니다. 예, 좀 만나고 싶습니다. 예. 김두관 후보하고는 뭐 괜찮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한번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회 아닙니까? 이거 하나회하고 다른 바가 없어요. 더 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우리 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거 과학이 아닙니다. 예, 김두관 이분은 항상 이렇게 소리만 지르시나. 네. 예. 평가해 주시죠. 이 김두관 후보 왜 이러는 겁니까? 김두관 후보님 오랜만에 이제 또 이렇게 요즘 나오고 또 앞으로 또 화가 난 게 아니고 우리 당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비슷하네요. 겁니다.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거의 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김두관 후보님. 근데 김두관 후보자가 또 남해잖아요. 남해죠. 이거는 남해 떠나서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휴가지로 남해 참 좋습니다. 남해는요 가면 독일 마을도 배정 있고. 소장님이 남해 쪽이십니다. 마산이죠. 근데 아니 남해가 있어요. 그 남쪽에 남해군이 정말 김두관 후보자, 김두관 후보자는 많이 싫어하시더라도 하여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여하튼 그래서 남해는 굉장히 휴가지로 좋은 데거든요. 매우 좋죠. 그래서 남해는 가면 마늘도 살 수 있고 남쪽 다 좋아요. 사천, 좋습니다. 남해, 뭐 마산, 창원, 그렇죠. 뭐 통영, 거제 너무 좋죠. 다 갈만합니다. 다음에 또 그 아기찜, 아구찜이라 그러죠. 맛있습니다. 아구찜.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무엇보다 대한 건화 만세. 갑자기요? 예. 우리 파리올림픽에서 잘했죠. 한국 대표 선수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양궁은 특별히 금메달 5개가 싹쓸이로 부정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에게도 I have a dream 꿈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 전화가 왔네요. 부정. 여보세요? 누가 장난 전화 겁니까? 어머님도 사퇴하십시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요. 벌써 팠죠. 그럼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아유 화끈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화끈하십니다. 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홍준표 시장도 한번 목소리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올림픽에서 정말 이제 하나가 된 우리 국민들을 봤는데 정치권이 반성해야 돼요. 정치권이 이렇게 수준 낮은 모습으로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정신 차려라. 그래 봐요. 아니 시장님 짧은 질문. 지금 그 축구협회 지적을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정의선 양궁협회장을 축구협회장에 앉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시장님. 그런 건 난 몰라요. 어쨌든 진영 논리 이런 그만하고 심플합니다. 고객 중심으로 판단하면은 이거 심플하게 해결될 문제를 갖다가 국익 안 그래도 지금 찜통 다위 때문에 더 죽겠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푸바오는 언제 옵니까? 알겠습니다. 푸바오 따라가라. 푸바오 거꾸로 매달아 버리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휴가를 지금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뭐 짧게 한 말씀씩 이렇게 우리 배종 소장님 그리고 정치인으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27년 3월 11일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뭐죠? 왜냐하면 대선 직후에. 대선이에요 이게? 다음 날. 대선 다음 날.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통령직이 끝나고 나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살아있겠죠. 수명이 계속.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무엇을 남겨놔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또 더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한 그 마음을 지금 휴가 중에 아구찜과 아기채와 또 오징어와 이런 걸 먹으면서 드시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얘기한 사람 이름이 누구요?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름이 누구요? 관등성명 대봐요. 내가 후보자인데 이름을 얘기 안 해? 배종찬입니다. 관등성명 누구시죠? 누구십니까? 김문수입니다. 이름이 누구요? 누구십니까? 이름이 누구요?
누구십니까? 내 관등성명 대봐요. 누구십니까? 내가 반노조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누구요? 누구시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문수 우리 노동부 장관 후보자 말씀을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더 친노조입니다. 누구시죠? 이름이 누구요? 알겠습니다. 누구야? 자,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뭐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입니다. 네, 통과하십시오. 순대 먹읍시다. 네, 순대. 고맙습니다. 떡볶이도 맛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름 휴가 얘기 또 역대 대통령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이상민 PD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